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2차 대선 TV 토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사회부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론 사회부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서로 상대편의 후보로서의 그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내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언론에 불만이 있는데요. 제가 언론인이면서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한 불만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럴 때 언론들은 제목을 이렇게 뽑습니다. 역시나 네거티브 난타전이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뽑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미국, 일본,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 정책,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의 사람 된대미, 이걸 유권자들이 더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하는 거고, 사람 된대미를 따지다 보면 그 된대미를 따지는 절차가 네거티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이런 부분을 보도를 할 때 무조건 후보들을 나무라고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당신들은 왜 아직도 네거티브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보도하는 것이 일부 중도층,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정치 혐오감만 더 높여줄 따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번, 지지난번, 지지난번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기초단체장 선거가 됐든 상대편 이 후보들에 대한 이 사람 등비리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TV 토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든 역시 사람 문제에 귀착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 보도는 제대로 사람 등등미를 따졌는지 혹은 가짜 뉴스를 들이대면서 사람 등등미를 따지는 건 아니었는지 이런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제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신문의 일면 톱 제목이 어제 있었던 TV 토론을 주제로 삼았던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 내란 세력을 어찌어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심판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역시 윤석열 정권의 장관을, 노동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도 내란 동조 세력의 그 잔당이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란 사태를 심판하려면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후보를 심판해 주세요. 이제 이런 그 논리적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하여 사기꾼은 없어져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총각 사기꾼 했지, 검사 사기꾼 했지.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당신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사기 행각으로 전철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는 이제 그런 설전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이런 설전이 피할 수 없는 TV 대선 토론 과정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지난번 5월 18일에 있었던 경제부문 TV 토론과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돋보졌다. 김문수 후보가 신랄해졌다.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순발력을 보였다. 지난 1차 TV 토론 때에 비해서 확연히 달라진 김문수 후보의 철저하게 준비된 그리고 상대편이 하는 말을 까다치는 가령 나는 상대와 달리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자꾸만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테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좋다. 네가 진흙탕물을 나한테 끼얹어? 남들 진흙탕물이 없어서 너한테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것 아니야. 너는 이번에 나의 오물양동이를 뒤집어 써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역시나 또 이 정치 평론을 하는 이런 부분에 호관한 이른바 전문가들에게 점수를 매겨라 했더니 그분들은 다 또 비판 일색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역시나 이 상대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쪽에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 비판 점수를 주던데요. 저는 이건 역시 허위의식이라고 봅니다.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의 허위의식이 있는데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어떻게든 비판하고 지적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 10분 감안하더라도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정치 평론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이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와닿는 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초등학생 눈으로 중학생 눈으로 바라보는 대권 후보들의 토론 장면 오히려 저는 제가 만약 이걸 제대로 보도를 한다면 어제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어요. 너는 어제 TV 토론 어떻게 봤니? 그때 중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그 인상 비평, 그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확연히 달라진 그 김문수 후보의 모습, 저는 이거가 어제 유난히 저는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준석 후보, 똑똑하고 상대편의 이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풍부한 지식, 상대편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들든 거기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 정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매우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24일입니다. 역시 저희 시청자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대통령 21대 죄송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마지막 변수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국민들은 대역전 드라마, 대반전 드라마를 보고 싶은 겁니다.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객들도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상태에서 역전 만루 홈런을 보고 싶은 그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역시 선거도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절대 1대 강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누가 골리앗을 거꾸로 틀리는 다이처럼 쓰러뜨릴 것인가 이 장면을 보고 싶은 기대 심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기대 심리를 만족시키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어제 아주 미미한 여론조사가 2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인데요. 그것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원래 한국갤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이 깊고 공신력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고 더더군다나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여기저기 다른 매체가 한국갤럽에게 자기네들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지 이제 주중에도 한국갤럽 조사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워낙은 금요일날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어제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어제 처음으로 김문수 지지율 플러스 이준석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45, 김문수 지지율 36, 이준석 지지율 10입니다.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합했니 36 더하기 10 해서 46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45를 1%포인트 차이로 앞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골든크로스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골든크로스를 지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골든크로스를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서서 지나온 길을 살필 때 그 지점이 골든크로스였구나
나중에 분석을 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2차 사회부문 대선 TV 토론을 보기도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미 골든크로스가 단일화를 전제로 했을 때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겁니다. 혹자는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더한다고 해서 그게 단순 더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으로 갈 수도 있고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쪽으로 제3지대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꼭 김문수로 가는 건 절대 아니다. 왜? 우리나라 6070 세대들은 이준석에 대한 혐오감이 매우 높고 또 2030 세대들은 김문수에 대한 혐오감이 높다. 양쪽 다 혐오감이 70%에 육박한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를 되든 어느 한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상대편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비관적인 분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객관적인 분석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감동적인 명분 있는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박수를 보내는 중도 무당층들이 단일화한 후보에게 자신의 표를 가지고 달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것을 이른바 시너지 효과, 단일화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어느 쪽이 정답이 될까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제는 TV 토론이 있었고, TV 토론이 있기 전인 낮에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 이번 대선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단일화를 전제로 한 범보수 후보들의 합산이 이재명 후보를 앞질기 시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TV 토론 과정 내내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매우 어둡고 뭔가 쫓긴 듯한 그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댓글들이 참 많던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제 있었던 중요한 뉴스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주한미군을 4,500명을 철수하겠다. 그래서 괌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방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은 사실이 아니다. 병력 재배치에 관한 논의는 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지난 1차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정은을 달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든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지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감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그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통진 편파를 일으키자 이제 미국 당국이 일단은 부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세입니다만 주한미군 그 숫자 지금 현재는 28,500명입니다. 이것은 미국 수권법에 의해서 그 숫자를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게 딱 묶여있는 법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면 못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약 10분의 1인 아니죠. 5분의 1이죠. 4,500명을 움직이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미국 당국이 무마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중요한 뉴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한 뒤에 김문수 후보가 그 시너지 효과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공동정부를 구성하라.
이건 거국 내각보다 훨씬 더 한 발 나아간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 자리를 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총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통령 자리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준석에게 주겠다. 김문수는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정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은 이준석 당신이 가져가라. 이런 제안인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국민 경선을 하자. 그것은 역선택 방지조합 뭐 이런저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당원 투표 따로 하는 거 빼고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당신이 마지막 대선 후보가 되든 내가 대선 후보가 되든 그걸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골든크로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미로아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5월 24일, 오늘이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본투표 인쇄용지 투표용지 인쇄입니다. 이미 거서투표는 시작이 됐고 선상투표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 있는 투표용지는 이미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 이름이 다 올라있는 투표용지이지만 내일 이제 인쇄에 들어가는 건 6월 3일 있을 투표용지 인쇄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투표용지죠. 여기에 이 마지막으로 범보수 후보가 딱 한 사람 이름만 적힐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5월 24일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5월 28일이 골든타임입니다. 5월 28일을 골든타임으로 보는 이유는 5월 27일 그 전날 밤 정치부문 대선 후보들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그 토론을 보고 5월 28일 날 공동정부가 됐든 국민 경선이 됐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단일화를 하는 그 골든타임이고요. 5월 28일은 또 어떤 의미에서 골든타임이나 5월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28일 그때가 마지막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오는 골든타임일 수가 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 전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제안한 그 단일화를 위한 제안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도 가볍게 그냥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제안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후 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는 절대 없다. 투표용지에 내 이름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5월 28일 날 단일화를 하면 투표용지에 이준석의 이름은 남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그분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준석이 강렬하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것은 긍정의 마음을 일부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 부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건 긍정 쪽으로도 나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의 마음 어느 한 자리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주말 김광일 TV에서 바라본 지금의 전국 지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